자, 이번 시간에는요,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21번부터 40번까지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다음 표의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변액보험은 워낙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변액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은요, 최초 계약한 기본계약에서, 기본계약이니까 뭐예요? 기본보험금, 그 다음에 투자 실적에 따라서 증감하는 걸 뭐라 그래요? 변동보험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다. 요거는 꼭 맞으셔야 됩니다. 22번, 다음 중 모든 변액보험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 옵션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 모든 변액보험, 그러니까 변액보험의 종류는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 보험 적립형, 변액유니버셜 보험 보장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각각의 상품에 따라 최저 보증 옵션을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변액보험이든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는 옵션이 뭐냐 이거잖아요. 근데 변액보험 여러분 보험이죠. 보험이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담보가 들어갈까요? 사망이란 담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최저 사망에 대한 부분들이 옵션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4개의 보기 중에서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를 우리가 골라내면 되잖아요. 사망이 데스예요, 데스. 그러니까 여기서 D가 들어가는 GMDB가 바로 최저 사망 보증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변액연금에서 적용할 수 있는 1, 2, 3, 4번 모두 다 이제 변액연금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자, 그래서 전체 변액연금 모든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건 3번 GMDB가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방식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하는 변액보험은 무엇인가? 자, 변액보험의 종류는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그리고 이제 변액유니버셜은 보장형과 적립형으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이 중에서 보장형은 뭐랑 비슷할까요? 종신보험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립형은 이제 연금보험이랑 좀 비슷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장형인 변액종신과 유니버셜 보장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변동보험금, 우리가 특별계정에서 운영되는 변동보험금 같은 경우가 추가 실적이 잘 나서 돈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추가로 사망보험금이 일시납으로 가입되는 형태예요. 일시납보험이 추가로 가입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연금이나 적립형은 어떨까요? 내가 받는 연금액이 가산되는 형태겠죠. 그래서 그거는 가산 지급 방식이고 가산 형태이고, 변액종신은 추가로 일시납이 가입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변동보험금 계산하는 이제 표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요게 이제 투자 수익이 이제 오르고 내리고 요러는 거예요. 요게 이제 수익이 난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 난 게 어떻게 돼요? 수익이 있을 때는 내 보험금이 일시납 보험으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꺽쇠가 이렇게 계단식이죠. 뭐냐면 요게 이제 요 기간 동안 추가가 된 거예요. 이익이 난 만큼. 이게 얼마냐면 1개월입니다. 1개월. 그래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이 일시납 추가되는 게 1개월 단위로. 그래서 우리가 변액종신보험은 매월 사망보험금을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월 단위로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변동보험금 계산 방식은 어떤 상품일까요? 변액종신에 일시납 추가 가입하는 형태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액종신하고 유니버셜에서 보장형 상품을 이야기하는 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변액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돼요. 자, 해약환급금은 매일 변동하고요. 투자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문제 사망보험은 매월 산정한다 그랬죠. 그렇지만 해약환급금은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해약환급금은 매일 변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액보험은 무슨 상품이든 간에 해약환급금은 매일 변동한다. 사망보험금의 변동 주기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해약환급 매일 변동하고 당연히 투자 실적에 따라서 원금의 손실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4번은 맞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사망보험금은 보험 가입 시에 결정되나요? 그러면 변액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죠. 투자 실적에 따라 바뀌어야 되니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입 시에 결정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망보험은 기본보험과 변동보험은 합으로 구성이 되니까 매월 변동이 되는 거죠. 자, 이번 변동보험금은 가산지급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가산지급 방식은 변액종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변액연금.
근데 변액종신은 뭐예요? 일시납 보험을 추가 납입하는 형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납 보험 추가 납입 방법으로, 추가 가입 방법으로 한다. 이래야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3번 여러 개 펀드 중에서 원하는 자산 운영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1, 2, 3번 틀렸고 4번만 맞습니다. 자, 25번.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틀린 거 정답은 1번입니다. 변동보험금은 이제 특별계정에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일시납 보험 추가 납입의 방법으로 매일 계산되어 변동된다? 자, 여러분, 이거 뭐죠? 변액연금이에요. 연금은 뭐예요? 가산한다 그랬죠? 자, 일시납 보험 추가 가입 방식은 뭐예요? 변액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2번 볼까요? 투자 실적이 악화되어도 사망보험금은 기납입보험료 등은 최저 보증을 합니다. 자, 3번 변액 종신보험과 비교해서 사망보험금은 상대적으로 적죠. 종신이 더 보장이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변액연금보험은 사망보험금은 종신보험하고 비교했을 때는 낮은 저축성 보험이다. 맞는 설명이죠. 자, 4번 특정 장애에 대해서 납입면제 기능이 없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변액연금보험은요 납입면제 기능이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있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납입면제 기능은 없는 게 보통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26번 다음 중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유니버셜이니까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 그죠? 주가 납입도 가능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입출금이 자유롭다 보니까 너무 자유로우면, 그 가입 초기에도 이게 자유로우면 보험 유지를 안 하고 그냥 실효시켜 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뭐를 운영한다? 의무 납입 기간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의무 납입 기간에는 추가 납입은 하지만 멈추는 거, 납입을 중지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의무 납입 기간 지난 이후에는 뭐 다 자유롭게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납입 중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의무 납입 기간 중간에는 납입 중지를 할 수 없지만 이후에는 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자, 2번 보험료 납입 기간이 보험 기간보다 길다 그랬는데, 보험료 납입 기간하고 보험 기간은 이제 같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적립형의 경우 기본 보험료 2배가 아니라 여러분 3배가 아니라 2배까지. 그러니까 보장형은 1배고요. 이렇게 연금이나 이게 뭐 이런 것들은 2배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유니버셜의 추가 납입은 2배까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3배가 아니라 2배. 자, 그다음에 4번 기납입 보험료 범위 내에서 적립금의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중도 인출은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그죠? 중도에 찾는 건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겠죠? 이거는 뭐 여러분 변액 유니버셜이 아니고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상품도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변액보험에서 특별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하는 항목과 주기가 맞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 차감되는 비용이 있고 매월 차감되는 비용이 있었죠. 매월 차감되는 게 뭐였죠? 위험보험료하고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 요거는 어떻게 돼요? 매월 차감이 됩니다. 매월.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매월 차감이에요. 그러니까 맞게 짝지은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최저 보증 비용은 매일 차감이 되고요. 계약 체결 비용이나 납입 중지 비용은 차감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특별계정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거, 자, 틀린 거 고르라고 합니다. 특별계정의 이제 종류에는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그러니까 혼합형은 채권과 주식이 혼합된 형태가 이제 혼합형 펀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형은 아무래도 조금 더 주식형보다는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원금 손실이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주식형은 좀 더 이제 위험한 투자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는 채권형 펀드보다 펀드 운영 수수료가 어때요? 더 낮을까요? 주식형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틀리게 설명한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아주 잘 나오는 거거든요. 채권형은요. 주식에 단 1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1%. 단 1원도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고요. 혼합형 펀드는요. 주식하고 채권이 혼합된 펀드다. 이렇게 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9번 다음 중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계약자의 보유자 수는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변액보험은요.
일좌가 1원이죠. 일좌가 1원이고요. 몇 좌에서 시작하죠? 1000좌에서 시작을 하죠. 1000좌에서. 자, 그러면 우선 투입 보험료가 2천만 원이고 기준 가격이 2,000원이에요. 그러면 2천만 원 나누기 2,000원을 하면 됩니다. 거기다 곱하기 1000자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정답은 3번 1000만 자가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보기의 펀드는 최초 개설 이후 몇 년이 경과한 펀드인가? 여러분, 이거 펀드 기준 가격이나 이걸 두고요. 물어보는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자, 변액보험은요, 몇 원에서 시작한다? 1000자 1000원에서 시작을 한다 그랬어요. 1000원에 시작을 해서 이제 투자 수익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펀드가 언제 개설했는지는 모르지만, 자,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래요? 1,200원이래요. 그럼 1,000원에서 1,200원이 되었으니까 수익이 얼마 난 거예요? 20%라는 수익이 난 거죠. 20%라는. 그리고 전일을 비해서 2가 올랐대요. 2원이 올랐대요. 그러면 전일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1,198원이었겠죠. 자, 그 다음에 연환산. 몇 년을 투자했는지 모르지만 연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5%의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5%의 수익이. 자, 그러면 지금 총 누적으로 20% 수익이 났으니까 이 연으로 환산한 5%를 나누게 되면 20 나누기 5를 하면 몇 년이 되죠? 4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해에 얼마 났고 둘째 해에 얼마 났는지 몰라도 환산을 했을 때 5% 평균적으로 5%가 났대요. 그러니까 총 20% 중에 평균 5%니까 4년 안에 일어난 수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최초 개설일은 4년 전이 되겠습니다. 4년이 경과한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일의 기준가격은 1,198원이다 이래야 되는데 1,202원이다 이런 식으로 보기에 이제 설명들을 해석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교재에 나온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1번입니다. 다음 표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순수 주식형 펀드의 계약자 적립금이 주식형 최대 편입 비율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을 연계약 계약 해당의 기준 가격을 적용하여 채권형으로 자동 이전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자동 이전이고요. 기능으로 펀드의 자동 재분배 기능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펀드 자동 재분배는 아니에요. 그거랑 유사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 뭐는 탈락시켜야 돼? 1번은 탈락시켜야 돼요. 그죠? 펀드 자동 배분배는 아니래잖아요. 그거랑 유사한 거래요. 자, 그러면 자동 이전이 된다라는 게 포인트라 그랬죠? 그러면 답에도 뭐 들어가는 거 고르면 될까요? 네, 3번. 여기 자동 이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주식형 적립금 자동 이전 기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은 답을 골라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2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보험료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요, 1번이에요. 변액정신보험은요, 일시납이 가능하다. 여러분, 변액보험은요, 대부분 월납 아니면 일시납이에요. 둘 중에 하나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3월납, 6월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안 되고요. 월납 아니면 일시납으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시납으로 가능하다 이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왜 틀렸냐면 추가 납입 보험료는 매월 계약 해당일마다 특별 계정으로 투입된다 그랬는데 내가 추가 납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매월 계약 해당일이 아니라 납입을 한 날로 플러스 2 영업일 이내에 일에 넘어가게 됩니다. 특별 계정으로. 그래서 계약 해당일이 아니라 추가 납입일 플러스 2 영업일이라고 해야 되고요. 자, 3번. 납입한 보험료는 특별 계정에 투입 전까지 일반 계정에서 특별 계정 운영 수익률로 적립한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죠? 특별 계정 운영 수익률은 특별 계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정에 있을 때는요. 평균 공시율로 적립을 하게 됩니다. 자, 4번. 저축성 변액보험의 선납보험료는 평균 공시율로 할인하여. 3, 4번이 좀 약간 지금 이게 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배수로 납입이 가능하고요. 보장성 변액보험인 경우에가 평균 공시율로 할인을 해요.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뭘로 바꿔야 돼요? 보장성 변액보험이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33번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보험료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맞는 거 고르라고 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선납보험료는요 매월 계약 해당일에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돼요. 우리가 추가 납입은 어땠죠?
납입을 하고 이 영업일이었지만 선납보험료는요. 계약 해당일에 특별계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번은 왜 틀렸냐면 변액연금은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연납, 일시납? 여러분 뭐하고 뭐만 주로 돼요? 월납과 일시납만 주로 가능합니다. 자, 2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 의무납입기간 이전에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물론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월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니버셜 기능이 있으면 그렇지만 절대 해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죠. 월 대체를 할 보험료가 없으면 남아있는 적립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이고요. 3번 변액 종신보험은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변액 종신보험은요. 추가 납입 기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34번 다음 중 변액 유니버셜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과 미납으로 인한 해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보통 이제 일반적 보험하고 이제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맞는 거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의무보험 납입 기간 이내에 납입 최고는 일반 보험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의무 납입 기간에는 납입 중지나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상품하고 똑같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납입 최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납입을 안 해도 대체가 가능하니까 그때는 이제 완전 대체할 보험료가 없을 때 납입 최고를 하겠지만 그 전엔 납입 최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의 의무 납입 기간 내에서는 일반 상품하고 똑같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자, 2번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계약자 적립금은 특별 계정에서 관리한다. 해지가 돼버리면 어디로 넘어올까요? 일반 계정으로 넘어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계정에서 관리가 되고요. 자, 3번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 보험료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러니까 더 이상 대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계약 해당일의 다음 달 기준으로 납입 최고 기간을 적용한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납입 최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만약에 이 더 이상 납입할 돈이 없는 그 시점부터 이제 미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의 다음 달이 아니라 다음 날에 기준으로 납입 최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달이 아니라 다음 날이라고 해야 되고요. 4번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보험료 미납된 경우 납입 최고를 한다. 그랬는데 이미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나면 납입 최고를 하지 않아요. 납입 최고를 하는 경우는 언제다? 월대체 보험료가 더 이상 대체할 게 없을 때 그때 납입 최고를 한다. 그래야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35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해약환급금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보험가입금액 납입 경과기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까요? 당연히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설명이고요.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에서 계약대출금을 차감할 수 없을까요? 중도해지하면 당연히 대출금을 차감할 수가 있죠. 이건 변액보험이 아니어도 그죠? 일반 보험 상품도 똑같죠. 자, 2번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해약환급이 기납입 보험료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해야 되고요. 4번 기납입 보험료세 해지 공제금을 차감하여 해약환급을 지급한다. 여러분 기납입 보험료세 공제하는 게 아니고요. 적립한 돈,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해지 공제액을 제하고 나가는 거지 기납입 보험료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해지 공제액을 공제하고 해약환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6번 다음 중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대출 수수료는 특별계정으로 투입되지 않아요. 당연히 수수료는 투입되지 않겠죠. 수수료는 내는 돈인데 이거는 적립되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입되지 않습니다. 자, 1번 대출 상환 금액은 상환 즉시 특별계정으로 투입될까요? 우리가 이제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이것도요. 이 영업일 이후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자, 3번 보험계약 대출에 따른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당연히 대출하면 이자 발생하죠. 4번 계약자는 대출금이 월 계약 해당일에만 상환할 수 있다. 아무 때나 상환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해요. 37번입니다. 변액보험 보험 안내 자료에 기재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거, 기재하면 안 되는 거. 자, 이름 기재해야죠. 금지사항 아니죠. 자격증 보유 현황 기재해야 되죠. 자, 그다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기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다른 회사 상품과 비교사항. 여러분 비교사항은요. 우리가 기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비교는 어디서만 할 수 있어요?
협회에서 비교 공시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회사랑 특정 보험회사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안내 자료에다 만드는 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38번 다음 중 저축성 변액보험 수수료 안내표 제공 시 포함되어야 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여러분 비용은 다 수수료겠죠? 그러니까 비용으로 끝나면 이건 수수료, 위험보험료도 이제 빠지는 보험료고 보장해주면서 빠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공시율은 뭐예요? 이건 불려주는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수료라고 보기가 어렵죠. 정답은 4번 공시이율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판매 절차에 관련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이라고 했어요. 자, 1번 변액보험 판매하려면 변액보험 주요 내용 확인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일반 금융 소비자가 전문 금융 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적합성 진단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적합성 진단은요. 무조건 일반 보험 계약자는 일반 금융 소비자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통해서 하거나 설계사분들을 만나서 하면 적합성 진단이고요. 보험회사나 설계사를 만나지 않으면 적정성 진단이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 금융 소비자는 진단이라는 거를 적합성 진단에 비슷한 어떤 이름만 다른 이런 진단을 꼭 받아야지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문금융 소비자는요, 적합성 진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내가 전문금융 소비자예요. 근데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적합성 진단을. 그러면 저도 일반 금융 소비자처럼 적합성 금융을 받고 싶어요 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전문금융 소비자에 대해서 적합성 진단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뒤가 좀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일반 금융 소비자가 적합성 진단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건 2번이 됩니다. 3번 변액보험 판매 후에 만전 판매 모니터링 해야 되죠. 4번 보험회사 또는 모집 종사자를 거치지 않았을 때는 뭐를 해야 돼요? 적정성 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맞게 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예금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예금자 보호제도 문제는 꼭 한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맞는 설명 고르는 거거든요. 자, 1번. 예금자는 원금만 보호 대상이 되나요? 이자도 보호 대상이 되죠. 이자도 포함입니다. 이자도 포함. 자, 2번.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적립금과 다른 예금과 합사나요? 여러분, DC형하고 IRP는 별도로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금 상품 5천만 원 되고, 그 다음에 DC형과 IRP는 별도로 5천입니다. 그러니까 합산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예금자 보호한도는 얼마까지 되죠? 5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 맞았네요. 4번 변액보험의 특별약관만 보호 대상이다. 변액보험은요, 선택특약 보호 대상이고요. 최저보증금도 특별 대상이 됩니다. 근데 특별약관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4번도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요, 1월 문제풀이 21번부터 40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